케냐는 세계의 사파리 수도로 알려져 있으며 장관을 이루는 생태계와 지구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자연 경관을 가진 땅입니다. 또한 남자에게 당당하게 노라고 말하는 여성들의 마을부터 매력적인 미소를 지닌 근육질 남성들이 앞니가 빠진 모습, 물 위에서 생활하는 부유하는 마을까지 매혹적인 신비와 독특한 전통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케냐의 생활비가 미국의 25%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케냐에 대한 15가지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15. 다이아니,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 케냐 남부 해안에 자리 잡은 다이아니 비치는 단순한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아닙니다. 이곳은 항상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으로 평가받는 목적지입니다. 10마일에 달하는 부드러운 백사장을 맨발로 걷고 인도양의 청록색 바다가 발끝에 부딪히는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 위에서 야자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따뜻한 태양이 너무 이상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을 밝힙니다. 하지만 다이아니 비치는 단순한 엽서 속 풍경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활동과 모험의 중심지입니다.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활기찬 산호초를 탐험하며 이곳은 다채로운 물고기와 심지어 바다 거북이의 서식지입니다. 운이 좋다면 멀리서 놀고 있는 돌고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수상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카이트 서핑, 패들보딩을 하거나 맑고 얕은 물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휴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다이아니는 스와힐리에서 영감을 받은 매력을 담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리조트와 에코로지들을 제공합니다. 해가 지며 하늘을 오렌지와 빨간색으로 물들일 때 칵테일을 마시거나 해변가 저녁 식사에서 갓 잡은 해산물을 즐기는 상상을 해보세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카야키난도 성스러운 숲과 같은 문화적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휴식, 모험, 문화의 조화로운 조합 덕분에 이 천국 같은 장소가 세계 최고의 해변 중 하나로 찬사를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관문. 동아프리카에 자리 잡고 있는 케냐는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나라로 동아프리카의 관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냐의 전략적인 위치는 북쪽의 에티오피아, 남쪽의 탄자니아, 서쪽의 우간다, 동쪽의 소말리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쪽 경계는 인도양과 맞닿아 있어 역사적으로 무역과 탐험의 중심지인 몬바사와 같은 멋진 해변과 활기찬 항구를 제공합니다. 583,367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케냐는 거의 텍사스나 프랑스와 비슷한 크기로 모험을 위한 넓은 무대를 제공합니다. 케냐의 지리적 특성은 단순히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합니다. 야생 동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사이 마라의 황금빛 사바나를 탐험한 후 수도 나이로비가 위치한 시원한 고원에 오르는 상상을 해보세요. 북쪽으로 더 나아가면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은 듯한 건조한 반사막 지역이 드러나고 해안선은 섭씨 24도에서 30도 사이의 온화한 기온을 제공하여 열대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고지대에서는 낮 기온이 섭씨 20도 정도로 저녁에는 스웨터가 필요할 만큼 서늘합니다. 약 5,4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케냐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융합된 곳입니다. 가장 큰 민족인 키쿠유족은 인구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그들과 함께 루오족, 루히아족, 칼렌진족, 마사이족도 있으며 이들의 독특한 전통 의상과 관습은 수십 년 동안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방문객들에게 매끄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영어와 스와힐리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어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케냐에는 전통이 특별히 독특한 부족이 있어 그들의 공동체에서 만나는 모든 남성은 웃고 있으며 앞니가 빠져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관습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숫자 5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숫자 14. 우모자 마을. 남성이 없는 안전한 피난처. 북부 케냐에 위치한 우모자는 남성이 허용되지 않는 독특한 마을입니다.
1990년에 담대한 남부르 여성들에 의해 설립된 우모자는 가정폭력, 강제 결혼 및 구식 전통에서 벗어나는 이들을 위한 보호소 역할을 합니다. 스와힐리어로 단결을 의미하는 마을 이름은 이곳을 고향으로 삼는 여성들의 힘과 연대감을 완벽하게 반영합니다. 오늘 우모자는 약 50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들은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관광객에게 판매할 정교한 비즈 보석을 제작하고 아이들이 읽고 쓰기를 배우는 학교를 관리하는 일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되찾았으며 독립과 회복력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모자 마을은 단순한 공동체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도전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성의 회복력, 독립, 그리고 희망의 강력한 상징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전통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에 드시면 숫자 6을 남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숫자 7을 남겨주세요. 숫자 13. 아프리카 최대 담수호인 빅토리아호에 떠다니는 마을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담수호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빅토리아호는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가 공유하는 숨막히는 경이로움입니다. 26,600평방마일에 걸쳐 펼쳐지며 3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물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크기와 경제적 중요성을 넘어서 이 호수는 떠다니는 마을들로 매료시킵니다. 갈대줄기로 만들어진 공동체는 회복력과 독창성을 결합한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단단히 묶인 갈대로 지어진 집들이 호수 표면 위에 우아하게 떠 있으며 나무 기둥이나 자연 뿌리로 쇼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른 풀이나 야자 잎으로 만들어진 지붕은 열대성 비를 견디면서도 가볍고 친환경적입니다. 이 떠다니는 마을에서의 삶은 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어부들은 지역 경제를 지원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소중한 어종인 나일농어를 잡기 위해 그물 던지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형 갈대배를 타고 이웃을 방문하거나 본토로 향하며 모험과 필수적인 필요를 결합합니다. 수상시장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신선한 물고기, 공예품, 일상 필수품을 교환하며 수면 위에서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 같은 생활 양식은 도전 과제 없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인근 정착촌과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호수의 건강을 위협하고 남획으로 인해 생태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 정화 시스템 및 보존 프로그램과 같은 이니셔티브가 호수와 그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치. 마사이족 사이에서 성년식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마사이 사람들을 방문하면 남자들이 웃을 때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치아 아치에서 하나의 절치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성년식 동안 치아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 피어싱과 발치는 소년의 성년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과정은 보통 마사이 소년이 성인이 될 때, 일반적으로 14살에서 16살 사이에 진행됩니다. 특별한 의식에서 소년들은 성숙함을 증명하기 위해 많은 시험과 도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의식의 일부로 치아 발치가 포함될 수 있으며 부족의 장로가 참석하여 각 사람의 절치를 직접 발치합니다. 이 의식에서 치아 발치의 초기 이유는 젊음과 불필요한 아름다움의 상징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소년들이 공동체의 의식과 전통에 대한 힘과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CAA 발치 의식이 끝난 직후 이 젊은이들은 성인으로 인정받으며 자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사냥을 위해 창과 칼을 받게 되고, 물론 아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번호 11, 남성의 다처제. 많은 남성들이 마사이 남성이 여러 아내와 동시에 결혼하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마사이 남성은 여러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수는 그의 부에 따라 결정되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소를 소유한 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마사이 마을은 종종 혈연 관계로 이어진 대가족입니다. 아버지는 여러 아내를 두고 각 아내는 여러 자녀를 낳으며 이후 손주들이 태어납니다. 때때로 수백 명의 주민이 있는 마을이 한 남자의 아내나 손주들로만 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케냐 북부의 중심부에서 셈부루 부족은 점토와 수공의 비주로 만든 화려한 색상으로 몸을 장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셈부루에게 색은 단순한 장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문화와 자아의 언어입니다. 그들의 전통은 얼굴, 머리, 그리고 몸에 조심스럽게 바르는 토양에서 유래한 젓갈색 점토로 시작됩니다. 이 생기 넘치는 붉은색은 힘, 보호, 그리고 조상 땅과의 끊을 수 없는 연결을 상징합니다. 셈부루 전사 또는 모라는 의식 중에 주로 붉은색으로 치장하여 공동체를 방어할 준비가 된 용기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셈부루 사람들은 정교한 비즈 공예와 각각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색상을 제작하는 명장입니다. 빨강은 생동감과 공동체의 혈연을 나타냅니다. 파랑과 초록은 평화와 귀중한 물의 선물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얀색은 순수함과 목축 생활에서의 생명줄인 우유와의 양육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이 구슬들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징이기도 하다. 귀여운 여성들은 복잡하고 층진 목걸이를 착용하는 반면 어린 소녀들은 더 간단하고 경쾌한 디자인을 선택한다. 비드 작업은 그들의 나이와 결혼 상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서의 위치를 반영한다. 이 화려한 시각적 코드는 모든 삼부루 모임을 생명과 의미가 가득한 곳으로 만든다. 도심에서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 평균 비용은 월 약 $400이며 교외 지역에서는 $200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기, 난방, 냉방, 수도, 쓰레기 수거를 포함한 공공요금은 일반적으로 월 약 $50입니다. 교통비로는 월간 대중교통 패스가 약 $35이며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연료비, 유지보수, 보험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식 또한 예산 친화적이며 현지 식당에서의 식사는 평균 약 $5입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유, 빵, 쌀, 계란 같은 기본 식료품 쇼핑은 일반적으로 월 약 $100에 해당합니다.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보통 월 $35입니다. 따라서 케냐에서 한 사람의 월 생활비는 개인의 선호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550에서 $700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저렴한 비용과 함께 나이로비의 활기찬 문화와 독특한 매력은 거주하기에 매력적인 장소로 만듭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이곳에 정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아니라면 제로를 선택하세요. 댓글로 답변을 공유해 주세요. 번호 7. 이수쿠티 웨딩댄스 신성한 루히야 전통. 케냐 루히야족의 생생한 문화 속에서 이수쿠티 춤은 결혼식에서 사랑과 연합을 축하하는 신성하고 기쁜 행사로 중심 무대에 서게 됩니다. 강력한 북이 리듬을 이끄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된 이수쿠티 춤은 강렬하고 동기화된 발걸음과 활기찬 움직임이 어우러진 괴너지 공연입니다. 전통적인 대담한 빨강, 파랑, 흰색 의상을 입은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하며 무용수들은 신랑과 신부를 중심으로 원을 이루어 두 가족의 결혼을 상징합니다. 북의 쿵쿵거림과 루히야어로 된 멜로디가 어우러져 긴장감과 감정이 가득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춤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수쿠티 의식은 부부에게 조화롭고 번창하는 삶을 기원하는 진심 어린 방법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더욱 가까이 연결해주며 케냐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케냐 커피는 대담한 풍미, 밝은 산미,
복합적인 향기로 전 세계적으로 저명하며 커피 애호가들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됩니다. 니에리 기암부 리프트밸리의 고산 지역에서 재배되는 케냐의 커피는 풍부한 화산 토양, 서늘한 기후, 적절한 강수량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조합은 베리, 감귤, 심지어 꽃향기 노트가 두드러진 커피 프로파일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등급인 케냐 AA는 뛰어난 품질로 찬사를 받으며 뉴욕에서 도쿄에 이르는 커피 애호가와 스페셜티 커피숍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각 커피콩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신중하게 손으로 수확되고 발효되며 햇볕에 말려져 모든 컵에서 동아프리카의 순수하고 독특한 맛을 제공합니다. 번호내 케냐의 경이인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의 온천 폭포입니다. 헬스게이트 국립공원은 케냐 리프트 밸리에 위치한 극적이고 환상적인 풍경으로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처럼 느껴집니다. 이 공원은 우뚝 솟은 절벽 깊은 협곡, 그리고 지열 활동으로 유명하며 모험을 추구하는 이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이곳의 많은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유명한 온천 폭포로 증기 나는 물이 바위 절벽을 따라 흘러내리며 이 세상에 없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공원의 이름은 불같은 지열 활동과 인상적인 지형을 반영하여 지구의 원초적인 힘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지열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틈새에서 증기가 올라오며 공원 일부는 거의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온천 폭포는 이러한 지열 활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하의 온천이 공급하는 이 물은 자연적으로 가열되어 나오며 시간이 지나면서 불순물이 바위를 형형색색의 퇴적물로 덮어갑니다. 폭포 근처에 서 있는 것은 마치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줍니다. 온수에서 나오는 따뜻한 안개는 방문객을 감싸고 유황 같은 향기가 비현실적인 경험을 더합니다. 지역 전설과 공원의 오싹한 이름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하는데 폭포가 지하 세계로 가는 관문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헬스게이트는 또한 극적이고 험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의 생츄에리이기도 합니다. 얼룩말, 기린, 버팔로, 심지어 표범까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독수리와 송장파리 등 100종 이상의 조류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험 정신을 가진 이들에게 이 공원은 상징적인 헬스게이트 협곡을 포함한 멋진 풍경 속에서 암벽 등반, 하이킹, 사이클링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세계의 플라밍고 종의 고향입니다. 케냐는 자연이 만들어낸 가장 매혹적인 광경 중 하나인 플라밍고 떼의 안식처로 알칼리성 호수를 생동감 넘치는 분홍색 바다로 변화시킵니다. 세계 플라밍고의 75% 이상이 서식하는 케냐의 나쿠루 호수는 이 우아한 새들의 글로벌 핫스폿입니다. 리프트밸리의 이 얕고 소다 함유가 풍부한 호수는 플라밍고가 번식하고 성장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플라밍고가 모여 먹이 찾기와 번식을 위해 몰려옵니다. 이 호수의 마법은 독특한 생태계에 있습니다. 물은 플라밍고의 주요 먹이인 조류가 풍부하여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플라밍고에게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호수의 강한 염도와 알칼리성은 조류가 번창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나쿠루 호수를 매력적인 뷔페로 변모시킵니다. 플라밍고들이 수백만 마리 모이면 그들의 동기화된 움직임과 생생한 깃털은 다른 세상의 파노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나쿠루 호수의 매력은 플라밍고 개체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호수는 다양한 야생동물의 피난처인 나쿠루 호수 국립공원의 일부입니다. 백색 콧불소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펠리컨, 황사애 및 무수한 다른 조류종들이 하늘을 공유합니다. 이 공원은 또한 사자,
표범, 기린 등도 자생하고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과 사진 작가들에게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나쿠루 호수의 플라밍고 현상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이 새들은 먹이의 가용성과 수자원의 상태에 따라 보고리아 호수와 나이바샤 호수와 같은 다양한 갈라진 계곡의 호수 사이를 이주합니다. 이러한 이주는 경관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추가하여 호수를 방문할 때마다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케냐를 방문한다면 호수 위에 있는 플라밍고들의 장관을 보기 위해 나쿠루 호수에 가시겠습니까? 나쿠루 호수를 방문하겠다면 2에 댓글을 남기고 원치 않으시다면 3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년 케냐 북부의 작은 마을 마릴랄에서는 마릴랄 낙타 경주 대회에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찹니다.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객과 참가자들이 모이는 상징적인 축제입니다. 이 독특한 행사는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문화, 전통, 그리고 동료애의 축제입니다. 경주에서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넘나드는 낙타들이 등장하여 기수와 동물의 기술과 체력을 시험합니다. 경쟁자들은 숙련된 낙타 기수에서부터 스릴을 찾아 나선 첫 모험가까지 다양합니다. 경주는 흥미진진하며 낙타들이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나아가거나 고집스럽게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어 관중을 즐겁게 합니다. 경주 외에도 이 축제는 케냐 북부 지역 사회의 풍부한 문화를 선보이며 방문객들은 전통 음악, 춤 공연, 그리고 지역 공예품을 즐기고 삼부루 및 기타 유목민 부족의 유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케냐의 남부 지역에 있는 바라나족은 자부심이 가득하고 전통적인 목축 공동체로 소 씻기 의식이라는 매혹적인 의식을 가진다. 이 신성한 행사는 결혼식과 같은 주요 이정표나 중요한 지역 사회 모임 전에 수행되어 축복과 좋은 운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라나족은 가축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의식의 모든 측면에서 드러난다. 그들에게 소는 단지 생계의 원천이 아니라 조상들과의 연결고리이자 번영의 상징이다. 숫자 하나, 케냐의 음식. 케냐 요리는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본질을 담고 있는 맛있는 여정이다. 그 중심에는 우갈리라는 간단하지만 상징적인 음식이 있다. 옥수수 가루와 물로 만든 이 반죽 같은 주식을 앞에 두고 부드러운 고기, 스튜나 수쿠마 위키와 같은 볶은 채소를 덜어내기 위해 한 조각을 집어보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는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안락한 음식으로 그 단순함이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좀 더 축제 분위기를 원한다면 케냐의 유명한 그릴된 고기인 얌나 초마를 즐길 수 있다. 열린 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염소나 소고기, 로스트를 상상해보라.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하고 신선한 카춘바리 샐러드, 잘게 썬 토마토, 양파, 실란트로와 함께 제공된다. 이는 연결과 맛을 모두 강조하는 공동 식사로 훈연된 향과 활기찬 대화가 어우러진다. 차가운 타스커 맥주와 함께하면 진정한 케냐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스와힐리 해안에서는 요리 풍경이 팔라우와 같은 요리로 바뀝니다. 팔라우는 시나몬, 정향, 카다몬의 향이 가득한 향신료 쌀 요리입니다. 부드러운 소고기나 닭고기와 함께 조리되는 경우가 많아 결혼식이나 축제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요리입니다. 상큼한 카춘바리 또는 매운 칠리 소스와 함께 제공됩니다. 한 입 한 입마다 아프리카, 인도, 아랍의 영향이 어우러진 지역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케냐 요리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요리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활기찬 전통, 따뜻한 환대, 그리고 함께 나눈 순간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케냐에 관한 15가지 매혹적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 좋아요, 비디오 공유를 잊지 말고 우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